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과 중개사법 강의하는 민중의 지팡이 김하희쌤입니다. 중개사 법률과 중개실무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제8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60점 맞으면 합격하죠. 기본서 볼 필요 없습니다. 기본서 2번 볼 시간에 이런 요약집 7번 볼 수 있어요. 빨리빨리 보시고 기출문제집을 더 많이 보셔야 됩니다. 36개 중개사법 교재 두 종류 구입할 수 있어요. 지금 진행하는 합격서 요약집 있고 좀비 기출 문제집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리고 있어요. 미루지 마시고 지금부터 중개사법 빨리빨리 끝내면 2차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구입하실 분은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4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여러분 성명하고 핸드폰 번호, 도로명 주소, 교재명도 이 셋 중에 하나 꼭 적어주세요. 중개사법 두 권 모두 또는 합격서 또는 좀비기출 문제집이라고 적어주시면 바로바로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은 제8강입니다. 교재는 김하연 합격서 요약집이죠. 네, 37페이지입니다. 중개사무소도 이전할 수 있죠. 단 신고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개업공인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사후죠. 사후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 신고해야 됩니다. 10일이죠. 여러분 이전 신고하죠. 이자 여기 이자 왼쪽으로 뒤집어요. 왼쪽 뒤집으면 10일이죠. 눈만 크게 뜨면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이제 신고는 이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인가 또는 관할구역을 벗어났는가 이걸 나눈 겁니다. 관할구역 안에서 사무소 이전은 개인인 개공과 법인의 주사무소 다 포함되어 법인의 분사무소는 좀 이따 따로 떼어서 봅니다. 법인의 주사무소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소가 종로구에 있는데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로 이전합니다. 그럼 신고해야겠죠? 그래서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똑같아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건물도 101호에서 바로 옆에 102호로 이전해도 신고해야 돼요. 1층에서 바로 위에 2층으로 이전해도 신고해야 됩니다. 10일 이내죠. 구별 서류는 사무소 이전이 이사 가는 거죠. 그래서 이사등 하시면 돼요. 이사등. 기본적으로 이전 신고서 있어야겠죠. 2번은 모든 사무소 공통사항. 중개사무소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 다음에 등록증이 바뀌죠. 등록증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이 이사 가니까 이사등 제출하면 돼요. 이전 신고반 등록관청은 그 내용에 적합한 경우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원칙은 재교부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등록증을 새롭게 주는 거죠. 다만 여기 등록관청이 종로구에서 종로구 바뀌지 않았죠. 그래서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즉 주소 몇 글자 바꾸면 되겠죠. 그러니까 신고할 때 우리가 등록증 냈잖아요. 그 신고할 때 받은 그 등록증을 다시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증을 재활용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까 22페이지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보셨나요? 22페이지에 제일 밑에 예를 들어서 시군구청장이 종로구청장 써있거든요. 그럼 종로구에서 종로구 이내로 이전하니까 이게 안 바뀝니다. 그래서 변경사항 기재 즉 여기 소재지 주소만 몇 개 바꿔서 신고할 때 냈던 이 등록증을 다시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원칙과 이의를 잘 비교하세요. 원칙은 새로운 등록증 재교부해야 되죠? 근데 신고할 때 받은 이 등록증을 다시 교부할 수가 있습니다. 잘 비교하세요.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합니다. 개인인 개공들과 법인 주사무소 포함되어 예를 들어 종로구에 있는 사무소를 서쪽으로 이전합니다. 종로구에 개공갑이 있어요. 이 서쪽으로 이전하면 우리가 주소를 옮겨도 이전 후 주민센터에 전인신고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서쪽으로 이전하면 이전 후 등록관청에게 이전신고 10일 이내 합니다. 10일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전 후
사무소 관할 등록 과정에 신고합니다. 다음 구비서류가 있는데 이사 등 똑같아요. 이전 사무소, 2번은 모든 중개사무소 공동사항,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등록증 내야 됩니다. 이사 등 똑같아요. 근데 자,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이건 재교부해야 된다죠. 새 등록증 다시 줘야 합니다. 일일 교부할 수 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관청이 종로구청에서 서촉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등록증을 반드시 재교부해야 되고 신고할 때 받았던 이 등록증에 종로구청장 두 줄 짝짝 긋고 서초구청장 쓰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일일 교부할 수 있다 이런 표현 없습니다. 주의하세요.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소가 종로구에서 서초구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 서초구청장은 종전 종로구청장에게 개공갑에 대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서류 송부 요청하면 종로구청장 종종 등록관청은 이제 갑에 대한 서류를 다 보내줘야겠죠. 따라서 이전 후 등록관청은 이전 전 등록관청에게 관련 서류를 즉 개공에 대한 관련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 종종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서초구청장에게 보내줘야 됩니다. 이 보내준 서류가 있는데 주의할 게 등록증 하면 틀려요. 등록증은 아까 개공이 제출했죠. 1번은 이전 신고한 중개사무소 사무소 등록대장입니다. 2번은 등록증 하면 틀려요. 다 등록 신청 서류예요. 3번은 최근 1년간 행정처분과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그 서류입니다. 그래서 어설피 등으로 외우면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등신, 병신, 등신이 등대 쪽으로 우리 바다에 등대 있잖아요. 등대 쪽으로 행진하도록 송부 보내주세요. 다시 등신, 바보 등신이 어떤 쪽으로? 등대는 알겠죠. 밤에 등대 쪽 불빛이 있잖아요. 등대 쪽으로 행진하도록 잘 송부 보내주세요. 등록증 X 써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란 5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전이죠.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관청해야 합니다. 왜 이전 후 관청할까요? 아까 모든 서류를 이전 후 서초구청장이 다 송부받았죠. 그러니까 모든 서류는 이전 후 등록 관청이 있기 때문에 설령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라도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 관청에 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개인인 개공과 법인 주사무소에서요. 양가로 3번 분사무소 이전입니다. 지금 계속 38페이지 하단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분사무소가 동작구에 있었는데 은평구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에서 은평구 이전해요. 그럼 이전 신고 동작구청에 갈까요? 은평구청장에 갈까요? 아니죠. 다 틀렸죠. 항상 주사무소 종로구청장에게 이전 신고합니다. 그럼 동작구청장은 사무소가 없어진 걸 모르겠죠. 은평구청장은 사무소가 하나 더 생긴 걸 모르겠죠. 그러니까 양쪽에다 통보해 줍니다. 이전 전 및 이전 후 등록관청에게 다 통보해 줍니다. 동그라미 1번 분사무소 이전 후 또 10일 똑같고 이 주된 사무소요. 주된 사무소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구비서류 자 이사 등인데 여긴 이사 등이 아니고 이전 신고서 사무소 다 똑같아요. 여긴 등록증이 아니라 설치 신고 확인서죠. 잘 비교하세요. 등록증이 아니죠.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 확인서입니다. 자, 동그란 3번. 그럼 분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이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죠. 그럼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원칙 재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관할지역 내에서 이전한 경우에는 신고 확인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즉 주소를 변경해서 이 신고받을 때 받았던 그 신고 확인서를 다시 교부할 수가 있어요. 4번 신고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 맞죠? 및이에요. 이전 전 및 후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통보합니다.
관련 서류는 송부하잖아요. 분사무소가 동작구에서 은평구로 이전했더라도 이 분사무소의 모든 서류는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있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는 분사무소가 이전할 때는 관련 서류가 송부되지 않습니다. 자, 문제 확인해 볼까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틀린 겁니다. 1번 중개사무소 이전할 때 2자 왼쪽 뒤집으면 10에서 11 맞았어요. 2번 분사무소 이전할 때 주된 사무소 맞았죠? 주된 사무소 소유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3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하려는 법인인 개공은 등록증이 아니라 그랬죠? 등록증이 아니라 설치 신고 확인서죠. 이걸 첨부합니다. 4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맞았죠? 소지 관할하는 시군 구청장에게 통보합니다. 5번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맞았죠? 관련 서류를 송부받았기 때문에 이전 후 관청이 행합니다. 한 문제 더 봐요. 법인인 개업공사가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라고 써있죠? 외의 지역으로 이전합니다. 옳은 겁니다. 1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에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 변경사항을 기재? 이 관할지역 외잖아요. 그러니까 변경사항 주소를 기재해서 교부 틀렸죠? 이런 말 없습니다. 이런 말은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에서 이전할 때 나오고 여기 외에서는 이 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무조건 등록증 제교해야 돼요. 2번 건축물 대장에 게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한 경우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조건 서류 첨부 당일 제출해야 되죠. 4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맞았고 10일 이내에 이전할 분사무소가 아니라 항상 주된 사무소 소지 관할관청에 신고합니다. 5번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 받은 때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에 이전 전 및 이전 후 맞았어요. 소재지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 통보하죠. 이게 정답입니다. 이어서 이제 8번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입니다. 교재 39페이지죠. 이 공동사용은 동업이 아닙니다. 사무소만 함께 사용하고 모든 계산은 모든 의무는 각자 별개하는 겁니다. 동업이 아니에요. 즉 A 소유 건물이 종로구에 있어요. 근데 갑이 임차인, 개공갑이 임차인입니다. 근데 이쪽이 엄청나게 개발돼요. 혼자 일하기 벅차요. 그러면 을이란 공인중개사는 이쪽에 와서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려면 종로구청장에게 사무소 등록 신청해야겠죠. 이는 아직 개공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 신청합니다. 병은 이미 개공이에요. 근데 갑과 같이 일해야겠다. 그럼 이제 종로구청장에게 이는 사무소 이전 신고하면 되겠죠. 부칙상 개공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 사용은 종별 상관없습니다. 그럼 정도 개공이니까 이전 신고합니다. 같이 4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임대료만 뿜빠이로 n분의 1로 같이 내는 거죠. 모든 의무는 각자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을이 고용인을 고용해요. 그럼 을의 고용인은 을에게만 인사합니다. 갑, 병, 정한테 인사할 필요 없어요. 모든 의무는 별개입니다. 이때 얘들이 종로구청장한테 등록 신청이나 이전 신고할 때는 이 갑의 승낙서를 제출해야 돼요. 여러분 갑은 임차인이지만 이 공간에 배타적 점유 권한은 갑에게 있죠. 여러분 건물주 A가 막 사무소 문 열고 함부로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되죠. 여기는 갑에게 사용 권한이 있으니까 갑의 승낙서를 등록 신청할 때 또는 이전 신고할 때 종로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임대인 승낙서 X, 건물주 X. 지금 현재 여기 사무소를 사용하는 다른 개공 갑의 승낙서를 첨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 개공은 그 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공과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할 수가 있죠. 이번 중개사무소 공동으로 사용하라는 개업공사는 사무소 개설은 후
또는 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때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계공의 승낙서죠. 여기 갑의 승낙서, 임대인 X 승낙서를 첨부합니다. 네, 이제 중개사무소에서 마지막 파트인데, 자, 만약에 어떤 계공이 3개월간 업무정지 기간 중입니다. 즉 3개월간 영업정지예요. 그럼 3개월간 일 못하게 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을이라는 다른 계공이 이쪽으로 이전 신고하게 되면 이 계공이 을 이름으로 계약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전 못하게 막아야겠죠. 그럼 을이 왼쪽 사무소로 이전하려면 이 계공 승낙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 업무정지 계공은 다른 계공한테 승낙서 못 주게 합니다. 그래야 다른 계공이 이쪽으로 이전 신고할 수 없죠. 이제 반대로 이 계공이 다른 계공한테 이전 신고 못하게 막아야겠죠. 만약에 이 계공이 병 사무소로 이전 신고를 허용하면 병 이름으로 계약서 쓸 수 있습니다. 못하게 이전 신고 못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3개월 왕따를 시켜요. 여러분 책에 동그라미 5번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계공이사 즉 업무정지 계공이랍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른 계공과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첫째, 업무정지 계공이사가 다른 계공에게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을 위해서 승낙서 주는 방법 하지 마란 거죠. 다만 업무정지 계공이사가 영업정지가 업무정지예요. 영업정지 즉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실제로 법에 영업정지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업무정지를 오타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업무정지로 해석하면 됩니다.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인 다른 계공은 제외합니다. 즉 이 사람이 업무정지 받기 전부터 만약에 뭐 B와 사무소를 공동 사용했다면 그자들은 해당되지 않죠. A, B는 계속 중개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2번 업무정지 계공이사가 다른 계공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거 못하게 막는 거죠. 이렇게 이전 신고 못하게 막습니다. 이래야 3개월간 왕따를 시키는 거죠. 지금까지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공부했습니다. 네 시간에는 중개사 법령의 중개실무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제8강을 공부했습니다. 항상 민법과 중개사법은 이 민중의 지팡이 김하일 쌤과 함께 해주세요. 나중에 실무 파트나 부동산 거래 신고법 제가 전문가거든요. 그쪽에서 큰 빛을 발할 겁니다. 저는 9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